Nice Game TV. 염성교 트리오 묵은본 특구쇼입니다. 묵은본 토크쇼. 네. 아, 카메라가 시커멓게 나온다는데. WB 좀 맞춰봐. 제가 맞춰볼게 뭐. 카메라 화이트 밸런스 안 맞아서.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굉장히 피곤하니까 피곤해 보이겠지. 아, 그렇군요. 아까 근데 화면도 이러니까 셋이 잡힌 화면이 그렇게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역인가요, 여기가? 춥긴 진짜 춥습니다. 추워. 예. 이 홀스타디움이라는 게 이제 앞만 보고 만든 곳이라서요. 애초에 겨울을 염두에 두지 않은 곳이라 춥네요. 에어타이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그래도 되게 비주얼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네. 뭘 나쁘지 않아. 저 정도면 괜찮죠. 그래도 비호감 아니라도 호감은 아니라도 그래도 막 거북하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건 오늘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많이 있네요. 네. 연예인들만 지금 사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아, 에일리요? 에일리서부터 예. 뭐 에일리보다 그 불법 도박. 아, 탁재훈, 이수근, 예. 집사마라고 했던, 집사마라고 놀렸던 탁재훈이 자기가 잡혀 들어가는 포카칩 들고. 그게 사실은 이미 벌써 그게 언제야? 겁나 옛날 한 1년 전? 이때부터 증권가 찌라시에서 돌던 얘기예요. 탁재훈도 한다. 그러니까 그 증권가 찌라시에서 했었던 그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오래 전에 벌써 다 소문으로 돌았다는 거. 근데 이게 이번에 빵빵빵 터뜨리잖아요. 보통 막 이런 그 음모론 이런 연예인으로 무슨 정치적 이슈를 연예 사건으로 덮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뭐 갖다 맞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이번 거는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해. 그렇죠. 너무 심하게 굳이 이 타이밍에 그 도박의 에일리에 대마초도 한 명 있던데 그 템을 썼다는 느낌이 좀 드는 캐시템, 예, 캐시템. 이렇게 딱 재놨던 거.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짧지만 신문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이렇게 들었던 얘기로는 많이들 정보를 갖고 있답니다. 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동산이 인터넷에 보면 허위 광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다 이렇게 쓰고 한 번씩 터트리는 거죠.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씩 꺼낸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제가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아무튼 뭐 그 이번 거는 왜 갑자기 이거를 한꺼번에 줄줄줄 다 터뜨리네요. 이거 약간 운영이 아쉽네요. 그죠? 뭐가? 너무 같은 한 하루에 다 조져버린. 윤정수도 갔더만 보니까. 근데 왜냐면 윤정수 간 거는 사실 뭐 지가 간 거고 그
얼마나 덮을 게 그럼 좀 많길래 네. 이 카드를 지금 한 번에 몰아서 쫙 쓰느냐. 지금 아직까지 그 불법 도박 이걸로 걸린 것이 아직 안 깐 사람이 있어요. 또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나왔던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다. 그런 도박이요? 얘기가.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그 핸드폰 맞대기라는 거래.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 연예인 축구단 뭐 이런데 아, 걔네 축구 좋아하지, 자. 연예인 축구단 이런 애들끼리 오늘 맨유 대 누가 하는데 그런 사설 토토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으로 예를 카톡 같은 걸로 오늘 뭐 하는데 거기다 10만 원 걸고 근데 그런 거를 중간에 이제 중간 책이 있는 거야. 브로커가 껴가지고 이제 연예인 축구 좋아하는 애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나 10만 원 어디에 걸래 뭐 나는 뭐 비기는 거에 걸래 뭐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연예인들을 브로커가 연예인들을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모은 거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야. 처음엔 내가 불법 도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우리 자기네들끼리 네. 축구 좋아하는 애들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마치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돈을 막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막 이렇게 보도에 나가는데 그거랑 또 약간 다르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언론에서 나가는 것처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번 거는 어떻게 접근하에 따라서 이 연예인들은 좀 빠르게 복귀할 수도 있어. 가 아니라 거의 저는 초고속 복귀할 거라고 사실 보거든요. 요 시즌이 지나면 이게 뭐라 그러죠? 한꺼번에 너무 다 터지면요 각자가 희석돼서 막 예를 들면 강호동 저기 때는 그 앞뒤로 뭐가 약간 없던 시즌에 혼자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복귀가 힘들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얘네들 잔챙이라서 그런 네, 거야. 좀 잔챙이라서 그런 것도 있죠. 잔챙이 여러 개 터트리는 것 같은데. 더 큰 거면 뭐 유재석이 뭐 했나? 유재석은 어거지로 건드리기에는 예, 잘못 건드리면 네. 역풍이 너무 심해서. 심해가지고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이번 거는 그럼 뭘로 덮을 거냐? 뭘 덮으려고 한 거냐? 그걸 이제 봐야지. 일단은 김학의 무혐의 예. 그거랑 그거를 덮으려고 했다는 게 제일 많은 사람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 뭐 개표에 오류가 분명히 있었다. 네, 개표 오류. 그리고 자동 개표기도 뭐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군데 정도 오류가 있었다고. 일단은 지금은 양천 이쪽이랑 몇 개 있던데 4개 정도. 그 이야기 이 두 개가 일단 가장 큰 이슈. 김학의 무혐의를 덮기 위해서 이 카드를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냈다? 여기에는 이게 진짜 제 생각이죠. 이번에 이게 뭐냐면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덮으려고 했는데 이제 알아서 기는 것들이 이제 각자 지껏 꺼내다 보니까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놈이 한 명이 야 이걸로 가자. 옛날에 장동건 고소영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통제를 컴퓨터 센터가 없으니까 각자 지껏 꺼내니까 개판이 된 거라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김학의 건도 약간 잔챙이 느낌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걔는 어차피 그러니까 김학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검찰 사람이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한테 검찰 출신의 인간 그 자기네 사람을 단죄를 해라.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오면 이제 또 나오는 거지. 검찰만 가지고 있는 기소권. 이게 뭐냐면 재판에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이건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검찰 선에서 그냥 정리해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들이 이제 또 열받았기 왜냐면 경찰들이 수사해가지고 쎄 빠지게 거기 원주에 있는 거 다 압수수색하고 뭐하고 막 거기에 있었던 여자애들 추정되는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원주에서 약간 집단 단교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예. 이거지 떼씹 그래서 집단 단교. 이게 있는 거지만 펜아트보다 원주 약간 외곽 지역 건전하다는 펜션에서 떼씹. 펜션에서요. 그거를 했다라는 거가 이제 동영상까지 뭐 나온 거고 어쩌고 다 했는데도 이제 무혐의가 됐다. 결국은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열받는 거야. 자기네들 그거 수사해가지고 넘기고 뭐 하는데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이걸 검찰에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그 무혐의로 기소를 안 해버린다. 그렇죠. 그게 아주 막 끝까지 한 명이 물고 덤비면 기소를 안 하는 것조차도 이제 소송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이거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근데 옛날보단 나아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근데 때보다 그것도 나아졌는데.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권력을 많이 잃었던 국정원이 다시 권력의 핵으로 치고 나온다는 거. 권력을 많이 잃었다기보다는 대통령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지. 근데 이제 이명박 MB서부터 대통령이 국정원을 이용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아직도 그죠? 그 보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걔네들 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국정원은 어쨌든 그걸로 보호를 받으니까. 네. 지금 야권 합의해갖고 지금 특권 발의하려고 하는데 거기 목표가 그거잖아요. 김기춘 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세 명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국정원이랑 실력 행사에서 이기려면 국방부쯤 돼야. 근데 4대 권력기관이라가지고 네. 국정원, 검찰, 경찰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이 사실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치. 예.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MB 정권 때 지가 알아서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분위기가 경찰 대 검찰의 싸움이 좀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기의 밥그릇에 그 경찰 윗대가리들이 경찰 윗대가리 뭐 조윤호니 뭐 이런 애들이 네. 알아서 기고 그 던져버렸잖아. 알아서 자신의 거기다가 권력을 이번에도 뭐 김용판 뭐 이런 애들도 알아서 기고 그러니까 뭐 없잖아. 경찰에 대해서 뭐 수사권 독립 이런 것들로 막 좀 참여하게 검찰이 막 욕먹을 때 경찰이 좀 여론적으로 경찰이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그때 던졌어. 경찰 스스로가 포기를 했죠. 던져버린 것도 있고 그 그게 그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경찰은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힘싸움에 오히려 능하지 못했을지 않았나. 아니, 기형적인 지금 네. 구도가 있죠. 검찰한테 몰빵하는 구도. 검찰에게만 기소권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얘네를 건재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다, 전무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던 그 이번 선거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에 있었어. 검찰 개혁이죠. 그래서 중수부 폐지.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박근혜 대 문재인의 싸움이었지만 내용을 들었으면 다 똑같은 내용이었단 말이야. 검찰 개혁, 경제 민주화, 복지 이 세 가지가 이제 거의 가장 큰 어떤 그 화두였는데 서로 이렇게 하겠다 안에 좀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였지 큰 굵직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거의 같았어. 둘 다 뭐 사실 그게 약간 미국 선거랑 비슷하게 갔던 거죠. 미국도 결국에는 둘 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수준 높은 선거였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괜찮은 선거였다 하는데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것도 맞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죠. 그 공약을 믿고 뽑았는데 씨발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 1년 동안 한 게 없죠. 공약으로 찍은 사람 전 단언컨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공약으로 찍은 그건 사람 아니지 병신아. 너는 성급한 일반에 오르지 하지 말라고 먹창한 새끼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공약으로 야 기왕이면은 1번 2번 보는데 박근혜가 좋은데 박근혜 공약 들어볼 거 아니야. 그럼 공약 보고 찍지. 사람들 다 병신으로 알아. 아유 진짜 이상해 이 새끼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단언컨대래잖아 이 병신이. 굉장히 낮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럼. 30대, 20대, 30대, 40대들은 아유, 공약을 당연히 많이 봐요. 그 구간은 많이 보고.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공약은 봐. 그거 아니었어도 그걸 찍었겠지만 근데 봐봐 박근혜가 나오는데
나는 니네들의 세금 졸라 걷고 아니 세금 안 걷고 부자들을 부자하게 하고 니네들을 가난하게 만들 테니 나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겠니? 그렇게 얘기를 찍어주겠어?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공약에 아주 애초에 공약 이전에 확 치정이 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아 그건 있지.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있지. 근데 네가 단언컨대 공약 보고 찍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저 공약 안 보고 찍는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충 보는 게 1번 40, 2번 20 정도라고. 일단 우리나라는 40%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겠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그래도 이거를 뭐 중도층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웃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도 이 중에 다수는 그래도 2번 쪽으로 많이 움직이긴 해요. 하지만 얘네도 부동층이라고 보는 거죠. 40 정도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공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짱내가 얘기한 것처럼 공약을 해서 그 공약을 보고 뽑았는데 실제로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퇴하고 공약을 거의 파기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 당사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공약을 보지 않고 찍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라고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100%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당연히 받겠지.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왕에 대통령이 됐으니 박근혜가 했었던 공약들 중에 내 생각과 맞는 거 이런 것들은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공약은 박근혜가 되면서 했던 그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표현했던 그 양성화 문제. 예, 거기에 대한 세수를 거둘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정확히 지하 경제라는 게 어떤 저기를 말? 그냥 딱 말해갖고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돈이에요, 다. 잡히지 않는 돈들. 그러니까 말장난이지. 지하 경제를 뭔 수로 양성화를 시키냐고. 그거 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전 대통령들은 다 호구 병신들이었나? 그러니까 지하 경제가 대개의 경우에 그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게 뭐 그래서- 그 불법인 것들을 좀 합법화를 시켜줬으면 네. 그리고 네. 그 언더에 있는 금융권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뭐 나오진 않겠지만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낸다면은 니네도 그러면 금융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걔네들을 양지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그럴듯한데 지금 지하 경제로 간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하 경제 양성화라는 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불법 토토 다 이제 그러니까 예. 토토 같은 경우에도 그 범위를 늘려줘야지 또.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박을 그러니까 국가가 지경하는 거 외에 전부 불법 도박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뭐 불법 지하 경제 양성시키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도박 시장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허가나 신고제로 해가지고 사설 도박 업체를 승인을 해서 영업을 하게 해주든지 그 많은 지하에 있는 그 토토나 이런 거를 죄다 국가가 지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다 현실성이 없는 걸 떠나서 그게 맞냐? 도박을 왜 막는데? 이게 어차피 못 막을 거다 여러분. 그리고 뭐 화류계나 사창가, 매춘, 예, 그치. 매춘. 사창가도 엄청나게 현금이 지금 사실은 돌고 있단 그렇지. 말이죠. 현금 장사들. 걔들이 양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건데. 그럼 지하경제 양성시키겠다고 이제 공창제를 실시를 할 거냐? 되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아 어려운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게 말장난이고 그렇죠. 네. 답이 없다라는 걸 알아. 그럼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세금 더 걷고 싶은 사람 역대 대통령 중에 없었겠어? 그렇죠. 그거 얼마나 노다진데 그것만 다 하면은. 그럼 금융실명제 하나로 그거 많이 노다지겠죠, 뭐 사실. 그래도 박근혜가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본 게 있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일말의 가능성 기대한 거죠. 이왕 됐으니 걔가 말한 것 중에 뭐라도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말은 예. 그냥 진짜 선거 때 하기 딱 좋은 뭘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약을 그러니까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뭐를 양성화시킬 거냐? 그러면은 항상 나오는 게 일단 살림살이에서 정보를 들여다봐서
조직의 효율도 해서 세는 세금을 줄이고 여기서 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이쪽에서 추가 세수를 들이면 증세를 하지 않아도 얼마의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 맨날 하는 건데 모든 대통령이 그걸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 안 해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예. 세수율 올리는 거는 그냥 굳이 공약으로 하지 않아도 세는 세금 막는 거는 그게 공약이라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 세는 세금 막는 건 당연한 거죠.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누구야 허경영이 했었던 방식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요. 뭐 어떤데? 결혼하면 5천만 원씩 준다고 그냥. 그렇게 어느 돈으로? 그래서 그걸 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그 구체적으로 화폐 개혁 단행해서 모든 지하에 있는 검은 돈들 다 꺼집어 올리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말이 돼. 그게 말이 된다고. 말은 충분히 되죠. 그럴싸하긴 하네요. 그럼 현금 다발 쥐고 있는데 다 갖고 와야 되거든. 은행으로 새 돈으로 받고 가야 된다고. 최근에 대만이 화폐 개혁에서 재미 좀 봤습니다. 경영이 형이 아마 그 새 화폐 얼굴이 들어가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다. 그까지는 안 되지. 어쨌든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다고. 그야말로 그렇죠.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니라 지금 은행에 없고 그 뭉칫돈들 금고에 들어가 있는 이 뭉칫돈들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순환되지 않는 돈들을 다 끄집어올릴 수 있잖아. 근데 그 화폐개혁도 물론 약간 빈틈 나가는 주제인데 화폐개혁에 대한 이제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 경제가 레알 현찰 다발을 쥐고 있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하경제를 양성해서 화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라는 거에서 이제 신고를 해야지 된단 말이야. 그렇죠. 돈답을 얼마 이상 이거 현찰로 바꾸는 사람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거에 대해 잡힌다는 거지 어느 정도. 그건 그렇죠. 그럼 결국 안 오면 그 돈이 쓰레기가 되는데 결국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야. 바꿀 때 또 빨리 바꿔야 됩니다. 번호 앞번호 받아야 돼갖고. 그리고 그걸 바꿀 때는 철저하게 지금 금융실명제로 되어 있으니 그 실명대로 다 해가지고 이제 해야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현찰이잖아. 자기 오른판들한테 야 이거 걸리면 안 되니까 네가 얼마